예민수의 경제 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는데요. 리튬 관련주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뭐 이렇게 재미가 없고 힘들었는데 그죠? 리튬 관련 다른 소재주까지 이 관심에 끈이 가지 않았는데 리튬 관련주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그죠? 네.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일단 역시나 리튬 가격의 반등 때문이다.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정말 2차 전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정말 이 원자재 가격까지 추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investing.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 실제로 탄산 리튬이랑 수산 리튬 가격까지도 추적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매크로 변수 악화랑 뭐 성장 섹터에 대한 투심 개선 이야기는 앞 영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이 이제 쌍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한국자원정보서비스라는 곳에서 이제 리튬 가격은 마이너 메탈스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70%까지 하락한 위치에 있고 4월 26일에 기록했던 155 런민비 가격을 현재 8거래일 전에 확인을 했고 현재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 어제 종가는 162.5 런민비였는데 현재 가격은 165.5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리튬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런민비라는 게 위안화, 네, 중국 위안화. 중국 위안이죠. 네, 중국 위안입니다. 인민화라고 네, 인민화. 그죠? 네, 인민화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쨌든 그 위안화 기준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리튬 관련 종목을 언제 살까 고민하실 때 리튬 관련의 그 매수 타점이 되는 건 리튬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나 이런 부분만 목이 빠지게 지켜보셨을 텐데 리튬 가격이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쌍바닥이기 때문에 현 위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튬 관련해서도 개별적인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리튬 관련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리튬 플러스라는 종목을 아실 거예요. 이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신제품 인증 예정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리튬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탄산 리튬은 이제 LF 배터리에 사용되는 저가형 리튬이고요. 수산화 리튬은 삼원계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순도 리튬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정제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두 리튬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가 배터리에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 리튬 관련 종목들이 국산 내재를 하겠다는 노력이 있었고 그에 따른 결실과 리튬 가격의 반등이 맞물리면서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뭐 시장 때문인 것도 있고 어제 강한 변동성을 보여준 것도 있고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워낙 기술적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수급도 좋습니다. 제가 뒤에서 관련 종목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거의 기술적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상황인데 어제 올라갈 때는 개인 투자분들이 좀 접근을 했지만 그 최근 2주간의 외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의 손절 물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점을 외인과 기관이 많이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외 매크로 변수가 2주 이내 더 심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10월 17일의 추이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리튬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은 어디가 있고 최근의 이슈는 뭘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하이드로리튬 그다음에 금양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 네, 우선은 앵커님께서 그 스포일러를 하셨는데 금양. 그다음에 일단 저는 변동성 순으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종목이 있고 이런 연관성으로 움직이는구나. 좀 공부 차원에서 해보시면 좋겠고 매매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변동성이 저도 유니버스라는 걸 갖추고 있고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만으로는 어떤 종목을 권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매매 자신 있고 좀 변동성 큰 종목이 좋아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나는 매매에 자신 없는데 실질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썸네일에다가 나 유니버스에 있는 사람이야 이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이드로 리튬인데 예전 사명이 코리아 S이고요. 뭐 예전에 매매 좀 단기 트레이딩 해보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토목자재 부품 제조 및 판매, 연구 개발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리튬 플러스에 인수가 됐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리튬 플러스를 인수한 게 아니고 리튬 플러스라는 비상장 기업, 그다음에 리튬 플러스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리튬 플러스가 하이드로 리튬의 지분을 18%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 어떤 산업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리튬 플러스가 하이드로 리튬을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제조 판매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어 있다. 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리튬 포어스입니다. 그 전에 어반 리튬이었고 예. 그 이전에는 WI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검사 장비 등 개발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리튬 포어스로 사명을 변경했고 2차 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조직도를 그려야 되는 게 리튬 플러스가 수사나 리튬 관련 사업을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을 생산하고 이제 리튬 플러스가 만든 수사 리튬을 산업자원통상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리튬 관련주가 부각이 된 거고 하이드로 리튬이 새만금 지구에 리튬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했는데 리튬 포스가 탄산 리튬을 공급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 리튬 포스가 탄산 리튬을 이제 하이드로 리튬에다 제공을 해가지고 하이드로 리튬은 리튬 플러스가 만든 이제 시제품을 기준으로 만드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구체화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리튬 플러스가 수산 리튬 시제품을 만든 거 하나.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의 자금을 써서 새만금 지구에 리튬 생산 공장 증설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했다는 부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기대감만으로도 어제 상한가에 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제 토픽은 따로 있지만 유심히 지켜보실 거는 미래 나노텍이랑 좀 강원 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미래 나노텍은 이제 원래는 LCD용 광학 필름 및 제기 반사 필름의 생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미래 첨단 소재를 인수하면서 리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미래 첨단 소재는 예전에 JNK라는 기업이었고 대구의 소재지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JNK가 대구광역시랑 MOU를 체결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근데 사실은 이건 인수 이유니까 이제 미래첨단 소재가 JNK 시절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이제 든든한 투자처 미래 나노텍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JNK라는 기업이 기술력이 있고 JNK 입장에서도 미래 나노텍이 그래도 본업을 통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윈윈을 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제 JNK에서 이제 미래 첨단 소재로 사명을 바꿨고 23년 6월에 미래 첨단 소재가 제2공장 준공식 이제 착공식이 아닙니다. 준공식을 개최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원 에너지가 뭐 탑픽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제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제일 신빙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산업용 설비, 화공 설비, 발전 플랜트 설비를 설계 제작하는 전력 설비 관련주고 블랙아웃 뉴스 나왔을 때 강한 변동성 보여줬고 원전 강세 시에도 강세를 보이는 이력이 있는데 실적은 연간 실적 기준으로 안전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강원 이솔루션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강원 에너지에 편입이 되면서 강원 이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인데 강원 에너지는 2차 전지 소재 생산에 필요한 건조기 쿨러, 탈철기 등을 제조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실체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랑 계약을 공급을 하고 있고 올해 4월에도 탈철기 계약을 했고 올해 9월에도 탈철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제일 안전한 종목은 강원 에너지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저는 사실 여기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구독자분들이 나와야 될 종목이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탑픽입니다. 네. 그럼 탑픽 얘기하기 전에 리튬 관련주는 그럼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거는 어쨌든 리튬 가격이에요? 리튬 가격은 이제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의 매매 실력에 따라서 이 리튬 관련 섹터를 성장 섹터로 볼지 테마 섹터로 볼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만약에 리튬 관련 종목으로 그냥 2주 한 달만 매매하면
매매할 거다. 그러시면 이제 그냥 테마 쪽으로 테마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려면은 한 2024년 중반 이후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뭐 6개월 1년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좀 말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적어도 성장 섹터로 보려면 실적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성장 섹터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후반부에 소개드렸던 그 종목들 위주로 네. 좀 매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테마 섹터에 있는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를 하고 지분 투자를 한 게 사실 1년이 안 됐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고 준공식을 했지만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된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됐을 때는 좀 되는지 여부를 봐야지만 그때는 좀 안전하게 매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앞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매매 관점으로, 그다음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탑픽이나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관련주 위주로 예. 안전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 얘기했는데요. 예, 나와야 될 종목이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나와야 될 종목 얘기해 주십시오. 네, 나와야 될 종목은 역시 금양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정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원하신다고 하면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코스모 그룹주에서 리튬, 양극재 사업을 진행하는 종목을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색다르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 섹터에서 대장급으로 좀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금양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금양도 아직 2차전지 그 리튬 관련해서 수익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나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발표 부분이나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관련 수혜가 있는다고 하면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주요 경영진 분들이 좀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자금으로 리튬 광산의 지분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콩고 리튬 개발사 같은 경우 지분 50%를 취득을 했고요. 몽골 광산 회사인 몽라이 지분은 이제 60% 인수를 진행했고, 내년 초부터 현지에서 리튬을 채굴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3자 유증 형식으로 양극재 소재 기업인 SM랩 인수 마무리,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산 기장에다가 양극재에 필요한 리튬 가공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양 쪽에서는 착공식 일정을 10월 말에서 11월 초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 지연된다라고 하면은 금양을 좀 테마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금양은 믿고 있고 아마 많은 투자분들께서 믿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금양을 말씀드리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 나라에서 이렇게 막 정치적인 부분으로 승인권을 안 주면 어떡하냐? 만약에 그게 확인되면은 금양을 관심 종목에서 지우시면 되는데, 제가 그동안 금양이 걸어왔던 길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11월에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외국인 투자가들의 기대감을 좀 삼아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아직 뭐 금양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뚜렷하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기관 매수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양을 제가 지금 사가지고 내일 수익 보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나마 리튬 관련 종목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리튬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가시화된 성적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 성장성에다가 조금 태클 걸 수 있는 리스크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고,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리튬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수익 청산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가격을 좀 기술적 분석을 좀 해주시면 금양. 네, 우선은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기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분할 매수에서 매수가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뭐 한 11만 6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11만 6천에서 11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로는 한 13만 1천 원 정도,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정도 잡고 만 2주 뒤에 매크로 변수가 추가적으로 안 나오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 뭐 15만 원 이상, 15만 2천 원 이상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 그리고 탑픽은 금양이었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댓글 화이팅. 맞습니다. 댓글에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댓글 화이팅입니다. 네.